이렇게까지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설마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봤죠. 제가 설마 할까 싶은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자신의 앞날을 점쳤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감정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예.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준석 전 대표가 예언의 재미를 좀 들린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통령이 출국하면 그 사람들이 꼭 일을 벌인다. 나를 제명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것이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 28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제명 절차를 밟지 않겠냐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감정가 다 적으셨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000원과 9,000만 원입니다. 자,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윤리위 위원들이 총 9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당에서 비용을 대줘가지고 미국을 같이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요. 예. 아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하고 말고 그거는 윤리위의 독립적인 권한이지만 그건 맞습니다.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 당이 저는 더 이상 우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닌데 네. 뭐 과거에 했던 양두구육 뭐 이런 발언 몇 개 문제 삼아가지고 제명을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제명에 대해서도 이게 무효다라고 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99%라고 보거든요. 또 가처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희 당이 진짜 우스워지고요. 뭐 헤어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리위 위원들도 조금 진정하시고 제명을 할 때 하더라도 좀 촘촘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우습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9,000만 원 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99%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가처분 신청.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데 드는 돈은 단돈 10,000원. 그래요? 예. 인지대입니까 이게? 예, 인지대가 딱 10,000원이더라고요. 10,000원만 있으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윤리위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 좀 징계해 주세요라고 윤리위에 대고 소리를 쳤죠. 예. 윤리위가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아이고 의총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답변도 했죠. 그래서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사무를 판단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총의 이야기를 듣고 당대표를 또다시 징계를 한다? 그러면 전 당원이 투표로 뽑은 당대표를 독립적이지도 않은 윤리위가 징계를 하는 그림, 이건 법원에 가져가면 이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라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드는 비용은 단돈 10,000원 하겠죠. 네. 근데 그 천하람 위원님의 우려를 키울 만한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어요. 그 28일에 윤리위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예언대로 이거 다음 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단 이게 뭡니까 이거? 일단 이게 뭐 이준석 대표가 예언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김빼기.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설마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봤죠. 제가 설마 할까 싶은 걸 다 했거든요. 설마 뭐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당대표를 징계를 하겠어? 아이, 설마 그 위장 사퇴쇼 해가지고 뭐 비대위를 띄우겠어? 설마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무시하고 비대위 시즌 2 하겠어? 했는데 제가 설마 하는 거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나왔는데 설마 그래도 할까 싶은데 그래서 더더욱 할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그게 불안합니다. 이게 가면 저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이 보수 정당이고 그래도
법치, 뭐 유능함 이런 거를 그래도 갖고 있는 정당이에요. 게다가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고요. 뭐 법원 결정 나왔는데 막 그거 부인하고 뭐 판사가 뭐 이상한 단체 가입돼 있다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려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는 일인데 민주당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당무위원들 몇몇이 모여서 중앙위원들 한 200명이 모여서 당대표를 갈아치우는 일을 하려고 시도했을 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니 법원이 된다고 했어 얼마 전에 국민의힘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법원이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국민의힘에 좀 부담이 되고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정당 민주주의 기본을 딱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재판부가 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냥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윤리위로 징계를 하는데 뭐 이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왔던 성상납 의혹 이런 것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지저분한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1차 가처분 결정했던 거랑 똑같은 판사님이 이거 하잖아요. 2차 네, 맞습니다. 가처분을.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인용될 그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겠죠. 그럼 위기감을 가지면은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게끔 원칙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를 제명을 해가지고 아예 못 돌아오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하고 있는 가처분이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판사면은요. 제명하죠? 네. 그러면 제명에 대해서 제명의 무효를 다투는 가처분 바로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건 결과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할 거예요. 제명된 상태만 가지고 바로 제명됐으니까 가처분할 자격 없습니다 하고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 추가되는 것까지 판단해가지고 판단하자라고 할 종합적으로 겁니다.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도부가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런 생각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니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 구조 그거를 당에 좀 전달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다들 진품명부 보고 계실 거니까. 그래요? 근데 당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아실 거 아닙니까? 엄청 많죠. 사실 저보다 훨씬 경험 있고 뭐 법관 경험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특정 정치적 목적을 이렇게 한번 추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들도 조금 이 시야가 좁아지시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바라는 그림은 하나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를 내쫓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법이 어떻게 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진실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으로서 무조건 뛰어든가 무조건 앞에 나가서 욕을 하는가 이걸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논리가 통할 틈이 없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입니까? 미국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선제 타격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모드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쏟아냈습니다.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 안보 정책의 결과 뒷감당은 오로지 국민과 기업들 몫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해외 순방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조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있으면은 중간 선거도 해야 되고 미국인들의 표심을 사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자국 우선주의 이런 걸로 가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이걸 과연 접을까? 인플레 감축법을 워낙 자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부분이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저희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지 뭐 외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는데 저희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그런 부분 노력하실 거고 지금 배터리하고 바이오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 전까지 한국 정부가 이거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시장을 닫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참 신나게 중국한테 뭐 이제 중국 경제는 꼬라박는 수준이니까 쳐다도 안 보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미국에 착 붙었는데 미국이 갑자기 바이오도 안 돼. 너희 거 수입 못 해. 그리고 배터리 중국이랑 거래해서 안 돼. 라고 선언을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가서 배터리 문제, 바이오 산업 문제 해결하셔야죠. 근데 이걸 바이든 대통령하고 논의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도 하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이 완보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을 묶어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데 미국한테 우리가 부탁을 달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미국은 요구 조건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하고 관계 개선해 라고 나올 것인데 일본은 지금 관계 개선할 유인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정부한테 뭐 양보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돼서 배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뭔가 큰 걸 내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 즉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배터리 해결의 전초 작업이 되면서 이것이 뒤섞이면서 혹시 역사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우를 범하시지 않을까 그게 좀 큰 걱정입니다. 그러진 않겠죠. 네. Stay